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민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죠. 먼저 정말 비타민 같은 여자예요. 이수경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지효군 나왔습니다. 엠블랙 이주은. 이제 트로트의 왕자가 되고 싶은 남자예요. 장민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은영 아나운서 직속 선배님이에요. 네네. 김현태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잘생긴 락커예요. 네. 박원규 씨. 그리고 또 오늘 비타민에 함께해 주실 정희용 교수님 그리고 최종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의 하나로 손꼽히는 치아 건강. 기대 수명 평균 81세로 장수국가의 반열에 선 한국에선 치아 건강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랑니 4개를 제외한 성인의 정상 치아 수는 28개. 20개 이상의 자연 치아 보유율을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는 거의 완벽에 가깝지만 50대에 들어서면 87.9%, 60대엔 67.4%, 70대를 넘어서는 40%도 되지 않는다. 이게 없네 아예. 당신의 치아에 병이 생긴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말 이 아픈 거 다양한 정말 맛의 아픈 거 음식을 없어요. 맛보고 정말 아프죠. 머리도 뜯고 아프고 온몸이 다 진짜 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즐기는 삶의 즐거움을 온몸에 잃게 될 열이 뿐 나요. 아니라 어마어마한 치과 비용으로 금전 또한 잃게 되니 머리에 돈 맞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출한 치과 의료비는 2006년을 기점으로 무려 4조 원 돌파. 국민의 41.4%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진료를 포기했으며 95.7%가 비싸다고 여길 정도로 부담되는 치과 진료.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고요. 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8년 정도는 시리고 통증 같은 느낌이 조금 지속됐던 것 같아요. 내가 벌써 이런 문제로 내가 그 병원을 찾게 되는구나. 치아를 하나도 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치아 건강은 물론 주머니 사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빨리 할수록 득이 되는 명의의 경고. 지금 시작된다. 돈 아끼는 세대별 치아 건강법에 대해 말해줄 오늘의 명의는 5천만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진다. 정혜원 교수. 그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우리 아이의 코골이가 얼굴 기형을 부른다. 세상 모르게 잠이 든 아이의 모습만 봐도 깜짝이야. 행복하기만 한 신인경 씨 부모들. 오늘 비타민에서 출연한 줄 알았네. 아이가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하지만 이것이 질환의 시작이라면 아데노이드 비대증 아이들 편도도 부어있을 수 있다던데 그럼 편도도 수술한다면서?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너 그거 심해지면 이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럼 얼굴도 변하고 아니요, 충농증, 지나가요. 중이염 잘 지나가요. 걸릴 수 있고 집중력 떨어져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설마 신은경 씨가 그렇다면 저희를 위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란 무엇일까? 아데노이드는 우리 면역 체계에 관련되는 기관으로 코와 목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린이가 5세에서 10세 사이에서 가장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데노이드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으로 인해서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지는 경우에는 숨을 쉴 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점차 위턱과 아래턱이 발육 단계에서 앞으로 도출되게 되는 얼굴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죠. 1년에서 2년 이상 방치하면 얼굴 기형을 불러올 수 있으니 잘 우리 아이의 살펴봐야겠어요. 미래를 위해 세심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20, 30대에게 보내는 명의의 경고. 당신의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를 스트레스가요? 부른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먹거나 업무를 위해 책상 앞에 앉을 때면 오심결에 턱을 턱을 괴는 괴고 은지원 씨 오락할 때 아니에요. 옆으로 누워 자는 났어야 습관으로 됩니다. 오랜 시간 턱관절을 할 일이 누르는 등 없어요. 주로 아이고, 나쁜 자세로 인해 생기는 턱관절 장애.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턱관절 장애를 앓았다는 유현진 씨. 안녕하세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처음에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그냥 하품할 때 약간 이제 뼈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조금씩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고요. 또 턱 관절 쪽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생각한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게 턱관절하고는 상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병원에서 이를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예전부터 심하게 갈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갈이로 인해서 턱관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를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문제 있는 것 같진 않고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하는 거. 그 원인을 스트레스로 지목한 유현진 씨. 스트레스와 턱관절 장애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했다. 턱관절 질환의 원인으로는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 각종 구강 악습관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안면 부위의 관절과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이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의 호발 빈도가 남성보다 이제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은 각종 전문직이나 사무직도 턱관절 질환에 쉽게 이완되는 것으로 보이고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10대도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할 때는 목하고 턱 부분이 좀 많이 뻐근해지는 걸 느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입을 크게 벌리기가 좀 힘들 때가 있고요. 긴장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금니를 꽉 물고 딱딱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화를 참을 때 좀 입을 꽉 깨무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좀 턱이 아픈 것 같아요. 턱관절 교정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스플린트와 보톡스. 보톡스? 스플린트는 이갈이, 이악물기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사용되고 마우스피스 같은 건가 봐요. 네. 그죠? 보톡스는 이를 악물 때 힘이 들어가는 턱 근육의 근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턱관절 장애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법은 없을까? 보톡스 많이 맞으면 첫 번째, M. N 하라. M.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2mm 정도 떨어지도록 유도하면 턱관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 턱 마사지를 하라. 손바닥을 이용해 턱을 비벼주면 수축된 턱 근육의 이완을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턱관절도 샤워하라. 따뜻한 물로 턱관절을 적셔주면 굳었던 턱 근육이 절로 이완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잇몸병,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뽑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경험, 현재 800만 명이 앓고 있는 이것, 잇몸병. 물로 입을 헹궜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고 평소 잇몸이 자주 부으며 심할 경우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고름까지 나는 잇몸병. 잇몸 피가 나서 좀 안 좋고 차분 것도 못 먹었어요. 그 잇몸이 붓고 좀 허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잇몸약 사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잇몸 아프면 평소에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CF도 많이 잇몸병을 나오죠. 대수롭지 않게 네. 생각했는데 이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 큰 고생을 했다는 남진정 씨. 안녕하세요. 그는 자신의 잇몸병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직장에서 이제 검진하는 가운데에 알게 됐고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상은 주로 잇몸이 좀 붓거나 그 잇몸 사이에서 피가 좀 나거나 구취가 좀 심했는 것 같고요. 누런 색깔의 침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주 좀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중년들을 괴롭히는 잇몸병.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왜 하필 또 중년이야? 우리 입속에는 약 700여 종, 무려 2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2억 마리나요? 이들 중 잇몸병을 일으키는 것은 대사 과정에서 독소를 내뿜는 진지 발란스균과 잇몸 세포를 자극하는 구강 나선균이다. 잇몸병이 진행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쌓여 치석을 형성하고 치석은 잇몸을 붓게 해 염증을 일으키는데 결국 지지대를 잃은 치아는 빠져버리게 된다. 이런 잇몸병을 겪게 되면 전신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밭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잇몸병 원인균은 그렇죠. 동맥 내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도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원인균이 생식기에 노출된 남성은 정상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2배나 높다. 또 잇몸병 원인균은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 당뇨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잇몸병 원인균이나 치석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얘 신경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뿐 아니다. 잇몸병 원인균은 자궁을 수축해 조산화 출산율을 10배 이상 높이는데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잇몸병, 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명희에게 직접 들어보자. 암이요? 예,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췌장암이 평균 54%, 신장암이 49%, 폐암 36%, 혈액암 30%로 각각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암 발병률은 14%나 높았다고 합니다.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입속에는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니트로사민을 만들어내는 유해세균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니트로사민은 아질산염과 아미노산이 결합해 생기는 발암물질로서 극소량으로도 간암, 폐암 등을 발생시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잇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담배 한 피는 사람 폐암 걸리면 간과에 따라 전신을 망가뜨리는 잇몸병. 하지만 예방법은 있다는데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잇몸병을 잘 보시고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희가 전한 잇몸병을 예방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잇몸병이 정말 생각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심장병, 뇌경색,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암으로까지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명희의 경고 꼭 기억하시기 난 바랍니다. 발기부전에서 제일 놀라시더라고요. 아, 셋째는 그쪽은 안 나오실 놀랬어? 직업이 아나운서인 분들 특히나 또 말씀 많이 하시니까 치아 관리 많이 하시지 않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안 하는데요. 전혀요? 전혀요? 특별히 뭐 관리받을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고요. 흡연자들은 이를 안 닦습니다. 저도 흡연자인데 점심 먹고 이를 안 닦아요, 그러면? 흡연자들? 흡연자에게는 이를 닦는 것은 그 흡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흡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의미가 없지? 아, 담배가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를 하루에 한 번만 닦았습니다. 언제? 아침에요? 밤에요? 아침에 닦죠. 그럼 자기 전에도 안 닦는다는 거예요? 밤에 이를 닦잖아요. 그럼 저는 잠이 안 와요. 어머머머머. 그 치약 냄새 때문에. 그럼 아나운서 하려면 이 안 닦아야 아니, 왜 되는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를 15년 가까이 음이야 양이야 막 저를 이렇게 도와주던 제 사촌 동생 당뇨로 해서 잇몸이 괴사돼서 발치를 8개를 동시에 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께서 풍치로 너무 고생하셔서 혹시 유전이 되는 건지요? 예, 유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게 얼굴 외모도 물려주시고 다 닮게 하잖아요. 근데 악궁이나 치아 크기, 치아 모양도 다 부모님을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아이돌들 라미네이트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준 씨. 라미네이트 했나요? 아, 저 한 2개 정도 한 것 같아요. 한두 개는 뭐예요? 한두 아, 개는? 저 정확히 제가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누워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 아파요 하는데 몰라 이러다가 깨니까 돼 있더라고요. 예? 아, 그게 어떻게 안 아파요? 아, 그러니까 막 아픈데 막 그 정도 막 죽을 정도는 아니죠. 참을만 했어요. 장민호 씨는 어때요? 치아 관리? 저는 거의 중형차 한 대, 지금까지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와, 들었어요. 엄청나네요. 지하철을 타다가 그 닫히는 문에 이쪽 턱을 부딪히면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머머머. 근데 여기 아래 턱이 정말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교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위아래 이가 안 맞는 거예요. 교정교합?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밑에 이 임플란트를 몇 개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했어요. 아직 그럴 나이가 네. 아닌데.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치아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네. 이것
이것이면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계속 이제 들고 있어주시고요. 자, 스캐닝을 다양한 답이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아니 아까 저 말씀에 그랬잖아. 있는 치석이 잇몸 염증을 일으키겠죠. 저는 그래서 자주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뒤에 김나영 씨도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 그 뒤에 큰일 났습니다. 락커 박광규 선배님 스트레칭. 야, 잇몸 스트레칭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기도 이제 근육만 붙어 있으니까 네. 이 간단히 막 당겼다가 좀 이게 오므렸다가 하면은 강해지지 않을까. 얼굴 스트레칭. 네. 아, 좋아요. 자, 지옥은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광고를. 가글 광고였어요. 근데 잇몸에 세균이 거의 뭐 90% 이상 제거가 된다고. 자, 김현태 아나운서는 양치를 하지 않고 물만 먹었다 이렇게 뱉어도 그게 가글이죠. 근데 그 가글은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물을 자주 마시면 물로. 예. 현태 형님은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엔 이수경 씨.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으셨는데 평생 치실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세요. 잇몸도 튼튼하고 틀니 하나 안 하고 모든 걸 굉장히 건강하게 씹으시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원인은 치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실. 네. 좋습니다. 정답은 13,000원. 13,000원이요? 그렇다면 13,000원으로 어떻게 잇몸병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걸까? 13,000원.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사나요? 효과적인 방법은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치아에 부착되어 있는 치석과 세균성 치태를 제거해서 주변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새로 세균이 재부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잇몸 치료를 위해서 그 사전에 시행되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었는데요. 2013년도 7월 이후에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5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13,000원 수준으로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잇몸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스케일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잇몸병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 바로 정기적인 스케일링. 하지만 이런 예방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아를 보존하지 못할 경우 선택하게 되는 임플란트. 이거 뭐야? 임플란트란 턱뼈 안에 인공치아 뿌리를 심은 후 치아에 머리를 씌운 인공치아를 말하는 것으로 잇몸뼈가 녹아내렸거나 충치가 뿌리 쪽까지 진행된 경우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와우. 인체의 친화성과 치아색을 고려해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는 5, 60대 중년들에게 경고하니 임플란트 수술 시 의사에게 당신의 질환을 알려라. 오, 중요한 건데요.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뼈에 구멍을 내고 나사 형태의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입니다. 이 역시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를 의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경우에 혈당 수치가 높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치유를 지연시켜서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치과에 오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게 되고 또 수술에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 성분 중에도 혈압을 높이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만성질환 때문에 치과 진료에 대해 고민했다는 이영희 씨. 당뇨를 13년을 앓고 있어요. 근데 당 수치는 높지는 않지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잇몸이 다 망가져서 치아를 하나도 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당뇨병과 치아 건강,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뇨병과 치아 건강 간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치주 질환을 당뇨의 제6의 합병증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면역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 치유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 속도가 늦어서 재발도 잘 되는 편입니다. 당뇨병뿐만이 아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 임플란트 수술로 치조골을 노출하게 될 경우 잇몸이 아물지 않고 염증이 계속돼 심한 경우 턱뼈가 괴사할 수도 있으며 심혈관 환자들 역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 피가 안 멈춰. 피를 묽게 만들어 임플란트 수술 후 지혈을 늦출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의사에게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의 명의는 치아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양치질을 위해 칫솔과 치약을 꺼내는 정의원 교수.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의심하는 순간 일반 칫솔을 사용하신 이후에 또 하나 사용해야 되는 칫솔이 있는데요. 직간 칫솔과 치실입니다. 일반적인 칫솔로는 바깥쪽과 안쪽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은 실제적으로 칫솔모가 들어가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손쉽게 닦기 위해서 이런 아주 오늘 자그마한 정 기구를 교수님이 여러 이용해서 가지 다 닦는 것이 해주셨네요. 제 치아 건강의 감사드립니다. 비법입니다. 촌철살인의 경고를 마다하지 않은 정의원 교수. 그가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임플란트나 보철물도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치아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양치질만 잘해도 검진만 제때 잘 받아도 90% 이상 예방이 가능한 치아 질환. 치아 건강을 위해 당신의 치아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네, 김나영 씨와 이혜정 씨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올해 7월부터는 13,000원 정도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쯤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돈 아끼는 세대별 치아 건강법인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제 치아를 관리하는 제품들인데요. 네.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굉장히 다양하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워터픽이라고 돼 있는데 교수님 이게 뭔가요? 고압으로 물을 이렇게 분사해서 치아 사이나 이런 데 치태, 세균들 이런 것들을 물로 쏘아서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양치질하고 보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번 뭐 먹고서 양치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거 했는데 양치질이나 그런 걸 할 수 없을 때 간이로 했으면 간이로. 어떻게 써요? 멀리서 물총 쏘듯이 하게 되면 많이 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에 네. 꼭 맞춰서 주시면 되는데 물이 튀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 사이사이 아,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 됩니다. 넣고 난 다음에 이게 네. 비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입안에 쓰는 비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거죠. 라미니트가 어떻게 보면 가발 같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비데 같은 거죠. 비데네요. 예, 치아 비데. 자, 그리고 뭐가 옆에 있을까요? 보니까 이 혀 클리너가 있어요. 혀 클리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 할 때 치주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혀 뒷등에 설태 있죠. 네네. 이런 설태들이 두껍게 쌓이면서 여기에서 세균들이 이제 그런 구취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먹었던 많습니다. 음식 찌꺼기 이런 거. 지금 은지원 씨가 감기 걸렸거든요. 가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죠. 했다가 목젖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쪽까지. 최대한 이제 보이는 곳까지 하시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구역질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설태가 많이 있는 부위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혀 돌기를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5회 정도 근데 칫솔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셔도 되는데요. 네. 보통 칫솔모가 강하고 부드러우니까. 잘못하면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살살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까 은지원 씨가 궁금해했던 거 포인트 뭐예요? 칫솔이 나도 저거 있어요. 처음 봐. 이건 뭡니까, 선생님? 양치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모든 치아면을 다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구멍 오목한 부위가 있죠. 이런 부위나 또는 가장 뒷면 이런 부위는 그냥 칫솔로
이렇게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치질 후에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여기 뒤에서부터 이랑 잇몸 경계 부위를 따라서 둥글게 마사지 하듯이 하시는데 주로 이와 이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좋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생각보다 작아서 다루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은 어디 한 곳에 지지를 하고 연필 잡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딱 대고. 과연 이중구는 평소에 어떻게 양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일하고 생각하시고요. 본인 치료라고 생각하시고 양치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입을 좀 벌릴까요? 아니요, 처음에 저는 앞니부터 시작해요. 앞니부터요? 네, 저는 앞니부터 합니다. 해요. 거의 뭐 창문 닦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빡 벌려서 여기를 밑니부터 어금니 쪽. 안을 왜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죠. 바깥은 이제 다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쪽 안에 하고 이쪽 안에 하고 여기를 막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다시 앞니를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안 하세요? 잠깐만. 여기 안 해요? 입천장이요? 거기 안 하는데? 입천장 해야 돼요? 전 여기도 가끔 하거든요. 그게 제가 간지러워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내가 간질간질 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 70점 정도 드립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했거든요. 항상 닦으실 때는 윗니와 아랫니를 나누어 닦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 쓸어 내리셨는데 안쪽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쓸어 올리고 문지르고 쓸어 올리고 그리고 앞니 쪽은 그쪽으로 세워서 아주 끼이는 느낌을 갖고 있다가 진동을 주고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진동을 주는 게 좋죠. 이렇게 올바른 양치질을 하는 경우에 2.6년 정도 치아 수명을 늘릴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 2.5년,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게 되면 무려 6.2년이나 치아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치실을 저희 아버지께서 늘 사용하셨어요.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넣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금니 쪽으로 딱 가서 거의 낚시 수준인데요? 매듭을 지으시는데요? 아니 이거 막 이빨 뽑을 때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눈에 걸 때? 어금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윗니는 뭐 간단해요. 그렇죠. 괜찮아. 근데 제가 치실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워가지고 세게 하다 보니까 다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잇몸이? 그래서 막 피가 막 나고 해서 이건 안 좋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못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방금 씨의 치실 사용법 어떻습니까? 락커의 열정이 느껴지긴 하시는데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요?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 정도? 한 50점 정도 안 돼. 한 30cm 정도 꼽아서 이렇게 중지에다가 한쪽은 한 번 정도 감아주고요. 나머지는 계속 감아서 한 5cm 정도 이렇게 되도록 검지로 잡아주시고요. 이 치아 사이를 톱질하듯이 해서 잘 넣으시고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닦아주고 빼고 맨 마지막 뒤도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거 너무 공사가 큰데 혼자 하기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아예 이렇게 꽂고 집에서 게임 그만하고 이런 거 하라고! 아니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자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하면 그 좋대요. 그런데 맞죠?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결국 지금 틀니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굵기가 가는 게 있고 굵은 게 있습니다. 우선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가는 걸 사용해서 어디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사용법이 좀 익숙해지시면 헐겁다 생각하는 부위를 조금 더 굵기를 늘려서 굵은 칫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묻히지 않은 상태로 물만 묻은 상태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닦으시면 되는데 안쪽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서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가요 잘못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많이 나요. 저도 가끔 사용하면 피가 나요. 그럴 때는 멈춰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요? 피가 나면 그 부위는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몸에서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피가 나면 겁나서 거기는 안 건드리고 다른 부위만 닦고 거기를 계속 놔두는데 그러면 치태가 더 쌓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살 횟수를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나더라도 계속 예. 그 부분을. 예. 치실과 치간 칫솔은 사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개 다 써야 되나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 사이도 다 잇몸이 메우고 있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주게 되고요. 네.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도 잇몸이 좀 퇴축이 되고요. 또 이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이거죠? 하게 됩니다. 구강세정제 있잖아요. 저거 요즘에는 직접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던데. 많아요. 예. 저게 그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주변만 주로 닦기 때문에 점막이나 혀 등에 있는 그런 세균들은 효과적으로 닦기가 어렵습니다. 세균 박멸을 위해서는 양치질 후에 이런 세정제를 이용해서 또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은 그 세균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5초에서 10초 정도 머금고 계시는데 앞에만 이렇게 머금고 계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글을 하시고 뱉어내시고 너무 이제 맛이 역겹거나 이런 게 좀 심하시면 물로 가볍게 헹궈내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할머니께서 정말 대나무 안에다 소금을 9번 구워낸 죽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를 문질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잇몸이 단단해진다고 그러셨는데 죽염을 쓰는 게 이에 정말 깨끗이 세정이 되는 건지.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죽염이라 해도요? 일단 지금 치약이라고 나와 있는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부터는 나오신 스타분들이 좀 겁내하는 비타민의 위험한 테이블입니다. 우리 최 교수님,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검사를 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치태하고 치석 검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충치, 그리고 치은염이나 풍치, 그러니까 치주염 검사. 아울러서 특별히 턱관절 검사를 했습니다. 네. 봄의 끝자락에 접어드는 따뜻한 6월의 어느 날 치아 상태를 구석구석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비타민 스타 5인방. TV로 볼 때는 그냥 되게 부담 없이 봤었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떨리네요. 제일 무서운 게 치과라서 공포가 있어요. 치과는 공포의 병원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곳에 치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가는 병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좀 창피하고 무대에 쓰는 의상으로.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치과는 두렵지만 치아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 환한 미소 속에 보이는 가지런한 치아. 비타민이 선정한 건치 연예인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오늘도 치과 검진 출발해 볼까? 충치 검사는 기본 숨어있는 치석, 치태와 턱관절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 준비 완료. 먼저 지각 과민 반응, 하진 반응, 치주낭 깊이 등 전체적인 치아 상태를 확인한다.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치과에서 인생을 꿰뚫은 지오도이. 다음은 턱관절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턱관절 검사. 이거 재밌는데요? 치과인데 마사지를 좋아요. 네, 계속 해줘요.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은데 해주시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안마를 받아야겠다. 충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치아 후식 활성화 검사. 엠블랙 등장에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당황하셨어요? 인기가 많으셨군요. 이게 뭔가 난리가 났네요. 아이고. 누가 간호사인지 모르겠어. 팬사인회가 따로 없는 병원 검사. 저거 적응이 안 되네요. 되게 부끄럽고 일단 옷이 이래갖고 더 부끄러워요. 이게 병원에 이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준, 당신을 병원 패션의 1인자로 임명합니다. 입냄새의 원인을 파악하는 구취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떨리는 마음으로 셀프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데 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느끼는데 그 상큼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알아요, 근데? 좋은 결과를 좋을 거면 다 하고. 치아와 턱관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자, 입 오므리시고요. 입만 열고 닫았을 뿐인데 방사선 한 번으로 치아와 턱관절 이상을 확인한다. 저런 게 있구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교레이 검사. 그 뭐예요?
저는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큐레이 검사요? 엑스레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사진 찍고. 전 전문 용어 잘 모릅니다. 인체에 모해한 푸른색의 가시광선을 이용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초기 충치와 치석, 치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아, 저거 피부 검사할 때도 저거 하잖아요. 피부 나이 할 때. 아 진짜 민망하다. 진짜 민망하다. 아니 또 눈 위주로 검증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치과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뭔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좀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너무 받고 싶었던 그 진료라서 일단 홀가분하고요. 제 치아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돼요.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치과를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단 걸 좋아해요. 저도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이 장기가 나이가 들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태 아나운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유일하게 다른 이를 지목한 그가 건강인물? 비타민 단독 입수 스타들의 치아 건강 상태 내 손안에 있소이다. 위험한 테이블에 남아 레드카드를 받게 될 위험인물은 누가 될 것인지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5분 모두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치아 건강 검진을 받으신 셈인데 어떠세요? 근데 막상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떨리긴 하네요. 걱정되시죠? 걱정되죠. 굉장히 이게 좀 떨리는 자리예요.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예, 제가 꼴찌예요, 제가. 진짜로 꼴찌예요. 왜냐면 결과를 어떻게 알아? 저희도 모르는데. 왜냐면 나이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치과 찾지 않고 스케일링 안 한 지가 4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껴요. 이준 씨도 지금 되게 걱정해요. 아니, 그래도 아이돌인데 두 아 분은 저는 뭐 20대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걱정되는 게 그 옷 입고 치과 간 거예요. 누가 뒤에서 찍었을까봐. 아, 예. 2명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2명이요? 이수경 아나운서? 네. 장민호 씨보다는 네. 두 사람보다는 제가 좋겠죠. 진짜 정말로 이 두 분보다 김현태 아나운서 좋게 나타나면 김현태 아나운서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노하우가 또 있겠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왔다든지. 아, 그래요? 이를 잘 안 닦는 노하우. 네, 네. 자, 교수님. 네. 첫 번째 카드는 무슨 색깔입니까? 첫 번째 카드는 주의를 뜻하는 옐로우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요? 잠깐만요. 이게 원래 보통 첫 번째 카드는 대부분 양호의 그 상징 그린을 주시거든요. 네네. 장민호 씨 자기가 옐로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간만 하자고. 중간만. 중간만 하자. 이준 씨랑 지효 씨는 조용하네. 아, 갑자기 떨리네요. 지금 떨고 있어요. 그거 안절부절 못하네요. 갑자기 이거 뭐 옐로우고 뭐 레드 나오니까. 지효 씨도 주의만 되면 좋겠죠? 네. 저는 맞아. 주의할게요. 주의할게요. 네.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연 주의 옐로우 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효 씨 앞을 지나 김현태 자. 아나운서를 지나서 김현태 아나운서. 주의만 나와도 나쁘지 않아요. 이준씨인가요? 장민호인가요? 장민호인가요? 장민호! 장민호 씨 앞에 갑니다. 이준! 네. 아, 아니네요. 그래도 아이돌이 있는데. 그렇죠. 아이돌한테 가겠죠? 지효! 아직은 건강해야 될 나이인데. 이수경 씨! 이수경 씨가 너무 주인가요? 이수경 씨가 너무 주인가요? 아, 뭐야.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시간 너무 큰다. 자, 옐로우 과연 카드. 이준! 지나시네요. 자, 과연 옐로우 카드 주인공은 2, 1. 오, 장민호 씨. 야, 본인 예상대로 주의 나왔네요. 네, 중간만 하자 했는데 진짜 정말 중간만 하자 주의예요. 그랬는데 중간 나왔네요. 다행이네요. 아니, 주의가 무슨 체감은 양호예요. 그러니까. 그림 받은 것 같아. 자, 교수님, 우리 장민호 씨는 어떤 상태였나요? 사실 장민호 씨가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약했고 또 사고로 인해서 치아를 다쳐서 치과 치료한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치아에 대한 관리들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의 것들이 아마 주의로 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 된 편이지만 아주 약하게 빨간 색깔의 그런 띠들이 소위 치태, 치석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스케일링을 간단하게 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한다면은 잇몸 부위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저 전혀 예상 못했고요. 기분 어때요 지금?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탈출해서 지금 기분이 지금 네 분 표정 보세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안 좋아요. 초상집이에요 네 분은. 예. 지금 기분을 트로트로 표현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네 분한테 이 자리를 뜨면서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나운서. 김현태 아나운서. 네. 현태 형님한테. 네, 그냥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축하해. 네. 끝까지 앉아 계시길. 끝까지 앉아 계시길. 자, 이렇게 해서 주의를 받은 우리 정민호 씨부터 탈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민호 씨 먼저 탈출을 하셨고 이제 남은 분은 네 분. 이번에는 어떤 카드가 남아있나요? 이번에는 적색의 레드 카드입니다. 적색의 레드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 야, 우리 아이돌 오늘은 어떡해요? 그린이 없네. 우리 아이돌 계속 어떡해요? 레드네. 김현태 그래요? 아나운서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있죠. 안 좋아져요. 네. 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아이돌들은 진짜 안 괜찮아요. 레드는 어떡해요? 저기요, 건강에는 나이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준 씨? 예. 정말 괜찮아요. 과연 레드 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조명 음악 이거 이준 되게 별로인 것 지나갑니다. 같아요. 긴장되시죠? 네. 표정은 밝으세요. 자, 위험을 지효. 뜻합니다. 레드. 지효. 천천히 아니군요. 이수경 씨 쪽으로 이수경 왔습니다. 씨 마음을 과연 비웠다고 했는데요. 멈출까요? 네, 바로 멈추진 지나갑니다. 다행입니다. 않겠죠. 지효.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김현태 아나운서. 다행입니다. 아니면 아이돌인 이준 씨? 이준 씨? 움직이네요. 진짜. 네. 지금이라도 쓰는 게 낫지. 그렇죠. 지금이라도 혹시 있으면 멈출까요? 이수경! 멈출까요? 이수경! 자, 다시 이준 삼. 씨 앞으로 갔습니다. 바로 또 움직이네요. 야속하네. 사실 지금 두 분 중에서 한 분쯤은 나와줘야 오, 다시 이준. 이준 씨! 다시 이준. 이준 씨! 3. 이준 씨 지금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는 대사로 있어요. 나까지 약올르다. 이수경 씨인가요? 이수경? 다시 가고 있어요. 설마 돈을 안 드리는 김현태 아나운서? 지나쳤고요. 설마. 어머. 두손 꼭 모으고 있는 이준 씨? 이준석 그냥 서. 뭐야? 못 진짜. 근데 막상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떨리긴 하네. 걱정되시죠? 괜찮아요? 2, 1. 김현태 아나운서. 그래도 나쁘지 않지. 8년 만에 치과를 찾으신 김현태 아나운서가 위험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김현태 아나운서는 레드 카드 받았는데도 표정이 나쁘지 않고 양쪽에 이준과 지효가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있습니다. 김현태 아나운서는 부모님한테 일단 감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아는 참 튼튼하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치태, 치석, 현재 상태에서 잇몸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거는 오랫동안 안 닦인 치태, 플라그죠. 세균 덩어리. 잇몸에 염증을 생길 수 있어요. 저런 걸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치아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잇몸 쪽에서 문제되는데 문제는 검사했던 것 중에서 치아 우식 활성도 검사라는 걸 하셨습니다. 네. 5분 중에서 가장 높으셨어요. 54.6. 이제는 더 이 좋은 치아를 오랫동안 보관하시기 위해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올바른 칫솔질 열심히 하시고 그런다면은 구강 건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약의 냄새가 이상해서 혹은 이를 닦고 나면은 잠을 못 자겠다. 제가 여태까지 그런 환자는 처음 봅니다.
근데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가 아프다고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아까 심장병 뇌경색 암도 발생하고요. 그래요? 치료 열심히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탈출하셨습니다. 아, 의외로 정말 아이돌 두 분 지금 지효 씨랑 이준 씨가 남아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홍일점이셨던 이수경 씨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이준 씨, 계십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착잡합니다. 착잡해요? 아, 네. 아, 근데 뭐가 됐든 좋으니까 빨리 이게 너무 전 얘가 싫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간 보고 한 번에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저도 착잡한데요. 그린카드 였으면 좋겠죠. 네. 그린카드가 있긴 있을 텐데요. 치과 가는 게 치과가 가장 컴플렉스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공포가 있어서 못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저죠. 나이로 따져도 제가 한 2배는 많은 것 같은데요. 2배요? 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레드카드입니다. 어떻게? 레드카드요? 어떻게 그래도 없어? 몰라. 그래도 없는 몰라요. 거예요? 그냥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아니 저는 이것 때문에 아우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또다시 레드입니다. 위험입니다. 가볼게요. 자, 이번 레드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진짜 한 번에 자, 과연 아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제가 치과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수경 씨가 손들고 이번에 계십니다. 위험일까요? 아닙니다. 지효인가요? 지효인가요? 몇 바퀴 지나가네요. 몇 바퀴 하시죠? 이준? 멈춰. 뭐 쓰지 않죠. 쓰지 않아요. 다시 지효한테 갑니다. 지효한테 가요. 지나칩니다. 자, 과연 이수경 씨? 이수경 씨? 이수경! 아직은 우리 위험한 팀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또 이제 자,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다시 간다. 다시 이수경 씨. 이수경 가고 있는데요. 씨가 진짜일까요? 이수경! 과연! 자, 3. 과연! 자, 3. 이게 웬일입니까? 몇 번? 이준호 화났어요. 이준호 이준 씨 화났어요. 너무 기분 안 좋아요. 표정이에요. 이준 화났어요. 자, 이준! 서두르요. 멈춰. 3, 2, 1. 아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준! 서두르요. 멈춰. 3, 2, 1.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수경! 아니 마음에 확정을 했는데. 지효! 지올까요? 지효 씨인가요? 3, 3! 2. 지올까요? 지효 씨인가요? 3, 3! 2. 왜? 다시 움직이네요. 욕하면 안 돼요. 아이돌 욕하면 안 돼요. 아이돌은 욕하면 안 돼요. 진짜 미치겠네. 아이돌은 욕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이준 씨한테. 이준! 멈췄어요. 다시 이준 씨한테. 이준! 멈추나요? 3. 이준 위험이에요. 역시 레드카드 위험의 주인공은 이준 씨였습니다. 위험이었어요. 아니 관리 되게 잘하는데. 사실 이준 좋아할 군이 일이 아닙니다. 네, 이준 씨는 왼쪽 위에가 치아가 하나 안에 없네? 없어요. 비었어요.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잘 관리는 했는데 치아 빠진 거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 하고 계신 시간 게 없어서 이게 이쪽 하나 메꾸기로 했는데 네. 계속 미루고 있어요. 바쁘시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큰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치아가 없게 되면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거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옆에 치아와 반대편 치아들이 붕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이 움직이죠. 틀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치아를 해놓기도 힘들고 턱관절에 당장의 문제는 없으신데 우리 이준 씨가 이 목도 길고 체형이 길다 보니까 이 근육들이 많이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환자로 보는데 이준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그 해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고요. 이를 악물 때마다 긴장할 때마다 앞서 M 단어 얘기했죠? 네. 사실은 M 블랙 할 때 M 생각하시면 돼요. M 블랙. M 블랙. 그래서 네. M 이렇게 수시로 해주면 근육들이 쉬면서 관절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서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괜찮아. 젊잖아. 네. 지금 치료하면 돼요. 또. 저기 우리 근데 진짜- 방송 보고 있어요. 네. 우리 팬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예. 남아있는 지효, 수경 누나 표정 봐요. 네, 지효 씨 지금 멍한 상태예요. 지효, 어떡하지요? 이준 씨 떠나면서 지효 씨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라. 나는 간다. 아.
의자 가져가세요. 의자 가져가세요. 의자 가져가세요.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 엠블랙의 지호군과 그다음에 이수경 씨예요. 근데 어떤 카드를 가져올지 몰라요. 지호가 분명히 그린일 것 같고, 왜냐면 녹화 전에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서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봤어요. 결과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 걱정이 일단 굉장히 많이 되고요. 같은 멤버로서 또 약간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다음 카드는 이번에 레드 카드입니다. 아, 진짜. 매우 위험. 매우 위험.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경, 나다. 나는 치과를 안 간지 몇 년 됐다. 다시 갑니다. 지호한테 갑니다. 나는 아이돌인데 안 된다. 매우 위험만큼은 안 된다. 야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야 나왔어요. 괜찮아요, 기계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솔직한 심정이니까. 자, 과연 매우 위험이 이수경 씨한테 가나요? 매우 위험. 여자 연인한테 갑자기 매우 위험은 조금. 멈춰요? 멈춰요? 움직입니다. 언뜻 화면을 여자 연인한테 보면 매우 위험은 좀 그렇죠. 다시 가네요. 이모와 조카 이수경,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이수경!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이수경! 아마 제가 당장 치과로 가야 되는 꼴찌 확실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이수경! 다행입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돌에게도 치아 건강이 위험하다. 때리나요? 때리네요. 쓰나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일단 크라운 그 교체 시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지 10년 정도가 10년? 됐거든요. 10년? 네. 남자 아이돌에게도 치아 건강이 위험하다. 때리나요? 때리네요. 쓰나요? 3, 2, 진짜! 이수경. 자,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이수경. 자,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3, 2, 1! 매우 위험의 주인공은 각오했습니다. 이수경 씨였습니다. 그 우리 지호 지호 씨는 씨의 결과도 봐야 되거든요. 그린 카드인가요? 그린이면 좋겠죠. 양호. 네, 너무 좋겠죠. 더할 나이가 없겠죠. 최고입니다. 과연 지호군의 카드 색깔은 뭡니까? 또 움직이네요. 자, 이번에는 색깔로. 양호, 주의, 네. 매우 위험. 매우 위험. 양호는 없어. 양호. 왜? 있다. 양호. 양호 있어. 뭘로 양호. 멈출까요? 주의만 나와도 돼. 양호. 양호. 제발. 주의. 매우 위험. 제발. 양호. 과연 엠블랙의 지호는 제발. 양호. 어떤 카드입니까? 매우. 뭐야? 뭐야? 지호 씨 역시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레드 카드가 나왔어요. 잠깐만, 여기 정지하면 아닌데요? 아니, 원래 그린 카드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린 카드 진짜 거짓말 한 분도 없어요. 자, 교수님. 네. 지호군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구강 위생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랑니가 삐뚤어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사랑니는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네. 그걸 뽑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랑니를 뽑다가 사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저는 그거 굉장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요. 사랑니를 뽑다 죽었대요. 사랑니가 삐뚤어나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음식이 끼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치아 뒤도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관리는 하지만 취약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됩니다. 어쨌든 빨리 뽑아 주셔야 나머지 치아들을 관리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취약점들을 빨리 시간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죽진 않나요? 예? 죽진 않아요? 그리고 지호 씨 턱관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지호 씨는 실제 턱이 한 10년 전부터 불편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육도 긴장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좀 많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호 씨 같은 경우는 습관을 좀 많이 고쳐야 돼요. 네. 근육도 많이 풀어주시고 엑스레이도 제가 보니까 오른쪽 관절이 약간 다른 관절보다는 조금 약간 이렇게 달아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호 씨,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턱이 안 좋아도 노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노래를 하고 나면은 턱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호 씨가 마지막 탈출자가 됐어요. 자, 제가요? 일단 이게 탈출이에요? 네. 매우 위험해요. 별로 산뜻하진 않네요.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젊은 분들은 충치에 노출이 됐다면은 우리 이수경 씨는 중년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잇몸 질환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화살표로 보이는 왼쪽 화살표를 보시면 치아가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이를 닦았는데 너무 옆으로 많이 닦으셔서 치아가 옆에가 파여서 이제 시리게 되는 증상도 있고, 예, 지금 뻘겋게 보이는 자리들이 아무래도 이제 잘 안 닦이는 치태, 그리고 또 염증들, 치석들, 그러니까 이 플라그와의 싸움, 잇몸 치료의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죠. 자, 이수경 씨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시죠? 듣고 나니까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탈출에 실패한 이수경 씨께 저희가 아까 봤던 소개해드렸던 그 네, 치아 건강에 필요한 감사합니다. 제품들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수경 씨도 이제 달려있는 이수경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돈 아끼는 세대별 치아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돈 아끼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지현 씨 어떤 거였죠? 자, 올바른 양치질, 양치질. 치실, 그리고 시간 칫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적어도 괜찮고요. 1년에 한 적어도 번.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시면 굉장히 예방을 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은지원 스케일링 받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 자, 건강을 지키시다면 다음 주 비타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